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쿠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황희찬이 시장가치 2,940만 유로 약 43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장가치 2,100만 유로 약 312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 9위에 머물렀습니다. 30대로 접어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5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장가치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에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 종목을 넘어 체육 전반의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지난 8월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금메달 13개로 깜짝 성과를 안긴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축하하며 배드민턴협회 조사, 공연 안전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문제제기와 문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 내일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회장 비롯해 임원단은 다 귀국했다. 협회 관련한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안세영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외에 국가대표 선수 관련해서 협회 전수조사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배드민턴협회만 일단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문제점이 다른 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의 결론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배드민턴협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단체에도 유효하다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정우 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별도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선 며칠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꾸린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문체부에서는 안 선수나 배드민턴협회 중 누가 옳으냐는 진상 파악이 초점이 아니고 안 선수가 제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할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가지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전반과 어려움과 걱정과 올해 내내 체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올림픽이 성과를 많이 내고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초과해서 달성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더 지금의 체육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고 바꿔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배드민턴 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정책, 예산 다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현재 축구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 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권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9월 중에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